반갑습니다. 모임장입니다. 예. 제가 올리는 영상 두 번째인데, 영상 하나하나마다,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내가 목표를 설정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체크할지, 그리고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까 해요. 경매 투자를 하면서 무슨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매 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했던 방법을 보니까 마인드셋이나 이 멘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과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책들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무튼 강인하게 좀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책을 통해서 읽었던 거를 좀 추천드리자면은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 요러한 책 추천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좋은 게 많겠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여서 한번 추천을 드려요. 그 멘탈이란 무엇인가를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하네요. 그 스트레스 앞에서 무너지는가 아니면 버텨내는가, 포기하고 마는가 아니면 힘들어도 꿋꿋이 해내는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멘탈력이 강하다, 약하다를 볼 수가 있고, 감정에 대한 반응, 좌절감이 들면 어떻게 하는가, 삶이 불공평한 것 같아 분노와 실망을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회복력을 보면은 뭐 살다가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아니면 공경에 빠졌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가. 뭐 근성도 있는데 근성에서는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앞으로 밀고 가는가 아니면 패배를 인정하고 주저앉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멘탈력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에 대한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멘탈력이 강했던 사람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 뭐 운동선수, 기업가, 뭐 의사와 간호사 이런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한 인물 중에 하나가 부모라고 나오네요. 우리 부모님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뭐 훈련법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설명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경매를 할 거잖아요. 경매를 할 건데 그럼 이거를 이 멘탈을 키워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이 멘탈을 키워서 자기 확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셋에 덧붙여서 자기 확신을 세우고 자기 확신이 세워지면 나는 경매로서 할 수 있어. 이 경매는 정말 돈이 되는 것 같아. 이런 확신을 세워서 그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시각적이고 수치적인 것을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4년 12월 1일까지 월세 세팅 50만 원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역으로 계산했을 때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야 하고 언제까지 투자금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하고 언제부터 입찰을 해야 해서
낙찰을 언제까지는 받아야만 내가 그것을 월세 세팅을 할지를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좀 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이제 단락을 나눠서 시간 순서대로 단락을 나눠서 역순으로 목표를 기준으로 그 목표하는 기준으로 역순으로 시간을 쪼개서 내 행동 뭐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스케줄 단위까지 그거를 쪼개서 예, 목표에 대한 그 스케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24년 뭐 1월까지 목표를 잡았는데 부동산으로서 월세 세팅 5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역순으로 갔을 때 나는 언제까지는 경매 공부를 끝내야 되고 언제부터 입찰을 해서 언제까지는 최소한 낙찰을 받아야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월세 세팅 50만 원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역순으로 갈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이 동물적인 이 심리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심리학책이나 뭐 보면은 뭐 클로즈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뭐 그거를 계속 써도 좋고 그것을 계속 상기. 아, 나는 월세 세팅 50만 원이야. 내가 밥 먹으면서 나 월세 세팅 50만 원이야. 내가 자기 직전에도 월세 세팅 50만 원.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 월세 세팅 50만 원이야. 근데 나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인스타를 보면서 히dak닥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을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요런 것을 이제 계속 시각화했던 이 목표를 계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자기 변화가 이제 없는 자기 자신을 이제 보면서 계속 의지나 의욕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조그마한 의욕과 의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처음에는 퇴근하자마자 잠들기 바빴더라면 오늘은 10분이라도 공부를 한다던가 책을 한 번 더 펼쳐 본다던가 뭐 인터넷을 한 번 더 조사해 본다던가 그렇게 내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이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꾸준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목표와 마인드셋 이런 내용을 좀 다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